15억 달러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는데요. 복권 역사상 미 역대 최대 복권 당첨금에 이어 파워볼 사상 세 번째로 많은 당첨 행운도 캘리포니아에서 가져갔습니다. 한국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 지역인 오송에 소재한 한 교회를 연결해 직접 현지 피해 및 복구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어제 오전 네이퍼빌의 BMO 해리스 은행의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요. 지난 6월 이후 두 달 새 세 번째 같은 은행이 털린 겁니다. 용의자는 남성 2명으로 동일범으로 보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공항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 이륙이 지연돼 에어컨 없는 기내에서 대기하던 일부 승객들이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컨텐츠에 광고가 붙지 않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를 없앴습니다. 재외동포청이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판문점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인데요.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전 8시 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0억 달러의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복권 역사상 미 역대 최대 복권 당첨금에 이어 파워볼 사상 세 번째로 많은 당첨 행운도 캘리포니아에서 가져갔는데요. 복권 당국 관계자는 오늘 이른 시각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복권 한 장이 전날 밤 추첨된 6개 번호와 모두 일치해 10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발표합니다. 이날 밤 추첨에서 당첨 번호는 흰색 공 7, 10, 11, 13, 24였으며 빨간색 파워볼은 24입니다. 잭팟 복권은 로스앤젤레스의 라스 팔미타스 미니마켓에서 판매되었다고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밝혔는데요. 행운의 복권 소지자는 2억 9,22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엄청난 잭팟을 손에 쥔 겁니다. 잭팟의 현금 가치는 세전 5억 1,680만 달러입니다. 행운의 당첨자는 10억 8천만 달러 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5억 5,810만 달러 일시불로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상금 옵션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연금을 선택할 경우 매년 5%씩 증가하는 금액으로 30년에 걸쳐 연간 분할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파워볼 잭팟은 게임 역사상 세 번째, 미국 복권 전체로는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잭팟 금액은 2022년 당첨된 20억 4천만 달러 파워볼이었죠. 당시 이 복권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됐습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제2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현지 당국에서는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런 가운데 KBS에서는 현지 피해 복구를 위해 대민 지원에 나선 오송광림교회 담임 장석조 목사를 통해 직접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15일 토요일이었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 타국 땅에서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송지역 폭우 참사를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근의 오송광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석조 목사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시작해서 오창, 옥산, 오송,
그리고 세종시 BRT 라인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그 착공이 된 지는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송 지역의 사람들은 미호천에서 150m 정도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 도로를 이용을 안 해요. 이런 사정이나 정황을 모르는 오창이나 옥산이나 세종시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번 참사를 맞게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간선도로가 CCTV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몇 대의 차가 어떻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새길로 빠져나가는 길도 있어서 그 차들이 정확하게 몇 대, 그리고 이 실종자들이 몇 명 이렇게 추정을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틀 뒤인 월요일 17일에 우리 교회 성도 논이 침수가 되어졌는데 그 논 옆에 수풀에서 또 한 그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장 목사에 따르면 오송 일대 사고 지역은 평소 폭우나 폭설로 인한 재난재해가 빈발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장마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근 각 교단과 교계단체들이 나서 수해를 입은 교회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대민 지원 활동을 본격 가동했는데요. 장 목사가 심호 중인 오송광림교회도 음식 제공과 토사 제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도시락 2,500원짜리 100명분, 그래서 25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민관 군인까지 포함해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피해 복구 작업, 토사 제거 작업이죠. 계속 오늘까지 했고요. 이제 비가 그치면서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어요. 실질적으로 평야 지역에 개발되던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도 평야가 많이 있어요. 복숭아 농장이 많이 있고 높이가 1m 60 정도로 잠겼거든요. 올 1년 농사가 다 망쳐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수건이나 농기구, 삽, 오삽, 괭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민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장 목사는 결국 탁상공론에 의한 실사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에 의한 것들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좀 탁상 공론에 의한 부분으로서의 정부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저기 아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스폰도 받아가지고 뭐 이불 같은 거 다 젖어가지고 사용 못하고 그래도 300여 장 수건을 비축시켜 놨던 것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어졌고요. 선 지급이 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17가정을 대민 지원했고 교계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오늘 또 감리교단에서 200만 원 한 가정 지원하면서 왔다 갔고요. 현지 경찰은 한국 시각으로 20일 오전 10시께, 시카고 시각으로는 어제 오후 8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배수 펌프 및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하차도에는 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죠.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는 배전실이 물에 잠기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설계도면과 구조물의 형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임시제방에 대한 2차 합동 감시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 목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에 있어 유가족들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좋은 선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공방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이고 어떤 면에는 유가족들을 또 죽이는 케이스가 되고 그래서 우선은
빠른 시일 안에 이 좋은 가장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표면으로 혹은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아픈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뭐 회복되어질 수도 없고 어느 한 음지에서는 마음을 쥐어짜면서 서럽게 울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끝으로 현재 정부와 주민 사이의 소통 역할을 자처한 장 목사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물론 관계기관과 교회들을 방문해 추가 피해 상황을 종합하고 또 향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카고 동포사회에도 피해 교회와 마을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손길에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공감이라는 마음은 소통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이 있는데 같이 울어주는 마음에서 제가 뭐 도네이션을 요구하고 또 이런 마음보다는 예수님께 받은 위로의 십자가 한 주님 사랑과 수평의 이웃 사랑 이 마음으로 먼 타국 땅에서 어렵게 힘들게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고 또 교회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주님 사랑을 받으면서 아프고 힘들 때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이 미국 시카고 지역과 미국에서 생활을 하지만 고국의 오송 지역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섬겨주시면 네. 하늘의 새빛이 빛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잠깐 기도 드려 보았습니다. 네. 어제 오전 네이퍼빌의 BMO 해리스 은행의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요. 지난 6월 이후에 2달 새 세 번째 같은 은행이 털린 겁니다. 용의자는 남성 2명으로 동일범으로 보입니다. FBI는 이날 9시 30분경 325웨스트 디얼로드에 있는 BMO 해리스 은행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는데요. 은행을 강탈한 용의자는 남성 2명으로 차량으로 도주했으며 현재 수배 중입니다. FBI에 따르면 용의자 중에 한 명은 키가 6피트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성으로 검은색 후드티, 흰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 흰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다른 강도는 키가 6피트보다 작은 중간 체격의 흑인 남성인데요. 그는 검은 후드티와 검은색 티셔츠, 또 검은색 바지, 검은색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날 피해를 본 은행은 지난 6월 10일 이후 강탈을 당한 세 번째 BMO 해리스 은행입니다. 앞서 이 두 건의 은행 강도 역시 2명의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공항에서 델타항공 여객기 이륙이 지연돼 에어컨 없는 기내에서 대기하던 일부 승객들이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MBC 뉴스와 팍스 뉴스에 따르면 17일 라스베가스 헤릴리드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의 애틀란타행 여객기 555편이 이륙이 4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팍스뉴스 현장 프로듀서 크리스타 게비는 기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여러 승객이 기절했고 최소 5명이 쓰러져 실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당일 라스베가스의 헤릴리드 국제공항의 기온은 오후 1시께부터 3시 30분 사이 화씨 111도에서 11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여객기의 이륙이 장시간 지연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콘텐츠에 광고가 붙지 않은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를 없앴습니다.
어제 넷플릭스 홈페이지의 요금제 안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전까지 미국에서 월 $9 99센트에 제공하던 베이식 요금제를 폐지했는데요. 이 요금제는 그동안 구독자들이 광고를 보지 않고 컨텐츠만 시청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베이식 요금제가 없어지면서 광고가 붙는 월 $6 99센트짜리 스탠다드 위드 애즈와 광고가 붙지 않는 월 $15 49센트짜리 스탠다드, 월 $19 99센트짜리 프리미엄 등 3개 요금제만 남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실시합니다. Safe and Peace를 주제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1,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일 시작돼 16일까지 열리는 1차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2차 연수로 나뉘어 천안과 안동, 제주 등에서 실시되는데요. 이 연례 행사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고 국내외 청소년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1998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순례 연수 사업을 시작해 2001년 청소년 대학생 모국 연수 사업으로 확대되는데요. 참석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 개회식, 안동 하회탈놀이, 전통시장 방문, 수원 화성 견학 등 지역 탐방, 도시숲 체험, 경복궁 한옥마을 견학 등 서울 도심 탐험, K-팝 공연과 홈스테이 등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소통 시간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판문점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킹의 신병 안전과 소재를 놓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여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킹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활발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해 스웨덴과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킹이 북한에 군사 정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보도하기도 했죠. 킹 이병이 사병으로서 최고 수준의 정보에 접근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군 부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지 배치와 병력 수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페인 세계건강연구소가 프랑스 보건의학연구소와 함께 프랑스 영양건강연구 동일 집단 10만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합니다. 연구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넘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 낮았는데요. 또 오전 8시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람도 당뇨병 발병률이 낮습니다. 반면 밤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높았는데요. 식사 횟수와 관련해서는 하루 식사 횟수가 5번 정도로 많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이 낮았고 식사 횟수가 한 번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발병률은 5%씩 줄어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무덥고 후덥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금요일은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3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5도, 습도는 81%, 바람은 남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